그걸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너무 많은 걸 내가 오픈해 버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더 저기 메리트가 있는 곳 쪽을 제가 이제 메리트가 있는 저기 산업 종목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걸 해요. 이건 쉬운데. 근데 쌍용 제가 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잘 아는 게 자동차 산업 주식 종목 자동차 관련 산업은 제가 그쪽 산업 분석 안 해서 잘 몰라요. 주식적인 저거도.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만 제가 그래도 자동차 학과를 나왔고 제가 자동차 정비를 예전에 김제 구리공업사에서 한 1년 3개월인가 2개월 하여튼 1년 좀 넘게 1년 3개월 그 이게 기술자는 아니고 거의 수습생 생활을 했다고 봐야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1년 3개월 정도 김제 구리공업사에서 전자공부에서 했고 그리고 제가 옛날 중고차 이제 서울에 그 다음에 중고차 쇼핑몰 회사인 자동차 TV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이제 프리랜서에서 이제 중고차 장사를 중고차 딜러를 갖다가 한 9년 정도를 했어요. 대략. 그래서 제가 제 사회 생활이 제 직업이 다 자동차하고 관련된 직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그쪽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중고차 쪽이나 옛날 정비를 하면 그쪽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자동차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업군적으로 해서 전문 지식이 제가 좀 많아요. 비록 제가 주식 종목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서 그쪽 산업은 잘 몰라요. 그러지만 하여튼 자동차에서 오랫동안 제가 그쪽에 문담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들은 게 많고 그쪽 시장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쌍용차의 회사와 우리나라 자동차 모든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쌍용차를 여기서 왜 예를 들냐? 앞으로 이제 쌍용차 같은 회사들이 무더기로 이제 나올 거야.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전통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이게 쉽게 말하면 공룡이죠. 이제 공룡이 돼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던 그런 무량 기업이죠. 무량 기업들이 이제 쌍용차 같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길을 이제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 조선 회사들이 그걸 한번 나왔죠. 몇 년 전에. 2016년, 17년에. 우리 3대 조선 회사 있죠. 대우조선이야,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요 세 회사, 하여튼 이 세 회사가 있죠. 3대 중공업 조선소가 있죠. 예전에 다 거의 이제 부도 직전까지 가가지고 국가로부터 이제 산업으로부터 수여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회생을 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회생해가지고 어느 궤도권이 좀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안정권에.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무더기로 많이 이제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오는 그 시대가 와요. 예를 들면 예전에 2017년도에 조선회사뿐만 아니라 그때 최화두가 된 현대상선과 삼선회사의 두 회사가 큰 있잖아요. 부도 위기에 이제 직면했죠. 머시기 잘못 사가지고 저거 있죠. 부도 위기에 이제 자본 잠식이 거의 실질적으로 자본 잠식이 됐어요. 두 회사가 다. 어떤 회사 HMM과 그때 자본 잠식이 된 회사가 2017년도에 두 회사가 있어요. 16년, 17년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상선 해운 회사가 두 개 있죠. 네. 한진해운과 그리고 현대상선. 예. 실질적으로 이때 두 회사가 다 자본 잠식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로부터 이제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산업에서 이제 수혈 자금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살려냈죠. 그래서 이제 현대상선 살려가지고 지금 현대상선이 이제 상호 이름을 이제 예전에 현대상선이라는 게 겪으면서 이제 브랜드가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HMM이라는 이제 상호로 변경을 했죠. 네, HM으로 변경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올라가지고 이제 주가도 지금 거의 2만원, 3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이제 경영 정상화가 됐죠. 어쩌면 국가에서 살려놔가지고.
그때 이제 한진영은 어떻게 하냐, 날려버리죠. 현대상사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국가 이제 어떤 그다지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한테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엎드렸고, 한진영은 배째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래 배 째게 배 쫙 째버린 거야 진짜. 한진영 진짜 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저도 막 2016년도에 제가 2016년 3월부터 주식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17년 2월 달에 제가 한진해운 예전에 저기 말했지만 한진해운 종목 주식을 제가 10만 주를 저기 인수를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진해운 10만 주 좀 이게 대주주예요. 자, 이런 말 하기는 참 이거 창피하지만 제가 이래봬도 한진해운 저기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저기 대주주예요. 예, 대주주예요. 그래도 제가 이거 지금 예전에 한진해운 저걸 했는데 뭐 한진해운 망했네 안 망했어요. 그냥 저기 상장 폐지돼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상장 폐지 상대로 명당은 그대로 있어요. 거래가 되긴 된다고 하는데 내가 거래 말을 하면 이게 안 된다고 다 이게 잡아떼고 있어 이것들이 그냥. 저희 하여튼 그래요. 그럼 한진해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을 10만 주를 그때 샀을 때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 얘기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예전 전에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한진해운은 그냥 이게 팩트만 하고 이제 쌍용자동차 빗대서 설명드릴게요. 한진해운을 제가 1차적으로 처음에 이게 1,000원 제가 원래 1,000원대에 샀다가 한 1,400원대 중에 좀 수익 내고 빠져나왔어요. 이게 얘는 망할 것 같아 진짜. 현대상사는 살 것 같은데 한진해운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빠졌어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내가 1,000원대 사고 1,400원대 빠지니까 얘네들이 700원까지 떨어지다가 700원까지 이제 동전주자에다가 700원, 300원 선을 이제 무너지고 300원에서부터 이제 막 100 몇십 원, 100원대 이제 선까지 이제 무너진 거예요. 100원대 선 무너지니까 이제 어떤 기사가 이제 나오냐면 이 회사를 청산 자체 완전 자본 잠식이 안 된 거야 한진은. 그 당시에 어떤 뉴스가 채권단이 들어가서 하니까 이 회사를 갖다가 다 이제 현금화해서 빚 빼고 빚을 다 청산하고 팔면 주주들한테 한 주당 166원을 줄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와요. 이게 완전 자본 잠식은 안 됐고 자본 잠식이 뭐 거의 되기 일부 직전이죠. 완전 자본 잠식은 안 되는데 이제 이걸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한 주당 지금 이 회사를 갖다가 총 자산 이만큼 있어. 이만큼이 있는데 빚하고 별로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이 회사를 통째로 현금화해서 다 팔고 빚 청산을 해서 빚을 다 갚고 그러면 그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은 돈을 주주들한테 그 발행한 주식만큼 n분의 1로 나눠서 주니까 한 주당 얼마씩 줄 수 있냐? 166원에 줄 수 있다고 이게 나와요. 160원인가 166원인가 아마 대략 그럴 거예요. 166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채권단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166원을 이게 딱 줄 수가 있다. 이 회사 그거 다 이게 청산해가지고 다 이제 저기 주주랑 166원 줄 거다. 뭐 그렇게 이제 현 상태가 이렇다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300원, 700원에서 막 300원, 700원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게 그 뉴스가 나가자마자 어떻게 되냐? 이제 100원대까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100원, 100 몇십 원, 100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을 보다가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채권단이 들어가면 이 회사에 이게 보통 자산이 대형 부동산이잖아요. 아니면 뭐 영업권 다 똥값으로 얘네들은 다 투여 쳐버려요. 채권단의 이게 특징이 빚쟁이들이 원래 그래. 빚정산할 때 이게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경매에다 붙이잖아요. 아주 반의 반값으로 이게 다 처분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똥값으로 다 이거를 다 처분, 배를 갖다 거의 고물값에 가깝게 다 처분을 해. 패착값에 얘네들은. 채권단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먹을 게 많거든. 채권단 애들은 자기네들이 빚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것보다도 그 채권단이 나중에 이게 불량 채권이 나잖아요. 그것만 하는 그 명동에 그런 그 전문가들이 있어, 업자들이. 그러면 채권단 얘네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상대 그 회사의 자산을 갖다가 다 이거를 갖다가 후려쳐버려요, 그냥. 자산 가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네들이 다 그 빚 대신 그걸 가져가서 다 먹고 그걸 나중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 배 한 척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짜리 배야, 이 배가 한 대가. 근데 얼마에 후려쳐야 한 척이 200억이나 300억이나 후려쳐버리는 거야.
이걸 누가 봐도 이거 1,000억 원짜리 배인데 이걸 한 200억, 300억 후에 쳐버려요. 원래 이걸 작업을 왜 그걸 내가 잘하냐면 예전에 저도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법인 회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자산 수뢰치 채권단 애들이 후려쳐가 작업을 하는 거를 많이 들어서 알아요. 저도 중고차 한 번 이게 법인에서 가져왔다가 한번 잘못 오면 그 채권단한테 뺏길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기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하려면 나중에 이게 저기 법인 애들 그 채권단들한테 이게 법인이 망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중고차를 막 부랴부랴 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법인에서. 그럼 나중에 채권단 애들이 그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얘들이 압류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돈은 주고 사왔는데 명의가 우리가 상사나 다른 고객 앞으로 이제 명의 이전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게 지금 들어와요. 뭐가? 채권단이 압류가 들어요. 법인에서 차면 중고차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중고차 뺏긴 사람, 이게 중고차 팔아먹지도 못하고 뺏긴 경우가 좀 있어요. 중고차 딜러들이. 저도 그걸 몇 번 한 번 당한 적은 없는데 그게 일촉즉발로 내가 반발짝으로 빠르게 상사 앞으로 저기 명의 이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 뺏기게 해가지고 그냥 가슴을 쓰려는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약간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채권단 애들이 오면 그 동산 같은 거나 이런 시설, 뭐 무형자산 같은 거 이런 자산 갖다가 얘네들이 빚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단에서 완전히 다 후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예전에 이제 그런 지식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한진해운의 그 당시에 채권단 애들이 한 주당 160